나라가 군인을 원할 때 군인이 되었고, 나라가 교육자를 원할 때 교육자가 되었고, 나라가 기업인을 원할 때 기업인이 된 남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 당대 대한민국의 부자이자 큰 기업이었던 유한양행을 두고 부자지간, 형제지간에 소송전이 벌어지자 이를 재판한 재판관은 경악을 하고 맙니다.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일제감정기 시절 미국에서 숙주 사업으로 큰 돈을 벌며 성공한 조선 청년 유일한에게 그의 아버지는 오히려 실망하며 호통을 칩니다. 내가 겨우 숙주나물 장사나 하라고 너를 미국에 보낼 줄 아느냐? 큰 공부를 했으면 큰 일을 하거라. 아버지의 호통에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 조국의 현실. 유일한 회장은 미국에서 시작한 숙주 사업인 라초이를 처분하고 조선 땅으로 돌아와 의약품 회사인 유한양행을 창업합니다. 건강한 국민, 병들지 아니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제약회사들은 경제사의 제품을 비난하고 헐뜯으며 새로운 약을 출시하며 만병통치약이라며 약장수 같은 모습으로 오로지 돈만을 쫓는 저질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회장은 저사의 제품 이름과 용도를 밝히고 약은 의사와 상의하라며 계몽적 광고로 정직한 경영을 첫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정직, 이것이 유한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 유일한 회장의 정직한 기업 운영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1931년 만주 사변으로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자 경쟁사들이 만주 시장에 뛰어들어 실제 효과보다는 마약 성분을 넣어 통증을 잊게 하는 제품을 개발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한 직원이 유일한 회장에게 자신들도 이 흐름을 타자고 건의하게 됩니다. 만주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얼른 마약 성분을 넣어야 합니다. 뭐라고? 사람들을 아편제기로 만들자는 겐가? 자네 같은 놈은 필요 없네. 당장 나가게! 마약 성분의 제품을 개발해 판매해도 당시 관련 규제와 지금 같은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지금에 와서는 시대상이라는 면죄부를 앞세울 수 있지만 그 당시 유일한 회장의 안목은 현 시대의 기준으로 봐도 가히 놀라울 정도로 시대를 앞섰고 정직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유일한 회장의 높은 정직의 기본은 세금 납부였습니다. 평소에도 탈세하지 말 것을 강요하며 본인 역시 탈세는커녕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세금의 경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비용 처리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조사하면 무조건 탈세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회장은 한국 역사상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유일한 기업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그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정부 측에서 정치 자금 헌납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할 시 탈세 혐의로 보복을 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보복이 두려워 정치 자금을 헌납할 때 유일한 회장은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유 회장, 이번 선거에 돈 좀 대시오.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후환이 두렵지 않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소. 당장 세무사찰 시작해. 그렇게 유한양행은 국세청으로부터 엄청나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여러 차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세무조사원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날 사람이 진짜로 있구나. 예고조사와 불시조사를 수차례나 해도 탈세 혐의가 하나도 없자 정부 측에서는 유한양행이 제조한 약품들을 조사하며 꼬투리를 잡을 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조한 약품들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제조 과정에서 재료 손실이 생길 것을 대비해 손실분만큼 더 넣어 정량을 딱 맞춰 제조하고 있어서 기업 운영에서도 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빌미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유한양행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정부는 무고한 기업을 억압하는 악이라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하자 박정희 정권은 여론 수습을 위해 유일한 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며 상황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유일한 회장이 세금 납부에 진심이었던 이유에는 소방관들에게 불을 꺼달라고 할 권리는 이들을 운영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는 의무에서 시작된다. 가진 자원 하나 없고 가진 기술 하나 없는 가난한 국가와 국민이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위해 기업이 번 돈을 세금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일한 회장이 정직하고 국가에 대한 신념이 높다 해도 가족 문제가 발생하면 이 역시 빛을 발하기 마련인데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창업주가 재벌로 성공하면 2세는 창업주의 부를 누리고 손주는 창업주가 읽어놓은 재산을 깎아먹는다. 뉴스만 봐도 재벌 후손들의 눈살 찌푸려지는 특권의식과 재벌가들의 지분싸움, 경영승계 작업과 이를 위해 가족 간의 소송전이 펼쳐지며 실망감을 주는데요. 유한양행도 어느 재벌가와 다를 바 없이 2세 경영승계와 관련해 가족 간의 소송전이 펼쳐집니다. 1969년 유일한 회장 역시 자신을 이어 기업을 겨냥할 후대를 지목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회장님, 미국의 록펠러나 포드 같은 기업들도 2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다음 회장으로 경영승계하셔야 합니다. 임원진들의 강력한 권유로 유일한 회장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던 아들 유일선을 부회장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들 유일선은 부사장 취임 후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 유일한 회장은 직원들과의 상의 하나 없이 아들을 해고시켜버리고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이 맡은 분야를 아예 독립시켜버리거나 이들의 주식도 처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유일한 회장은 직원들을 훈계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대로 놔두고 죽으면 이 회사는 아들 편, 조카 편, 누구 편에서 갈라지며 얼마나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보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하고 나가야 유한양행이 영원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지분도 다 잃고 기업에 관여도 못하고 경영승계도 못한 친인척이 섭섭하지 않게 꽤나 넉넉하게 퇴직금을 주며 달래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유일한 회장의 동생 유일선과 유특한이 유일한 회장에게 소송을 겁니다. 퇴직금이 너무 많다. 우리는 이 돈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기 위해 소송을 건다. 유일한 회장의 동생들이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다시 사회와 기업에 돌려주기 위해 소송을 걸자 재판을 맡은 판사가 오히려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하면서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회장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견고히 구축한 뒤에 회장직에서 물러나 눈을 감으면서 소년을 위한 유학비 1만 달러를 물려주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 당시 기부된 금액은 407억 원. 1971년 그 당시 라면 하나의 가격은 20원. 2021년 기준으로 7,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유일한 회장은 모두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첫째, 계속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둘째, 정직하게 납세하며 셋째,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줄 그 사회에 환원한다.